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합의 전문 채널 이국장TV입니다. 이국장TV는 사고 후에 교통사고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정보를 드리는 교통사고 상담 전문 채널입니다. 만약에 이국장TV 영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궁금사항이 있다면 911 LAW입니다. 카톡으로 문의하시면 교통사고에 대한 궁금증은 모두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서, 사고 차량 견적서, 사고 불박 영상, 정밀검사 판독지를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검토해서 상담자에게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약간 법률적인 지식을 알려드리는 영상이 될 듯 합니다. 시대가 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피해를 입힌 쪽을 가해자라고 하고 피해를 입은 쪽을 피해자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쪽에서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에 대한 요구를 법으로 대처하는 절차가 가해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인데요.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소송이 있긴 합니다.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서 우리가 가해자는 맞는데 피해자에게 피해 입힌 것에 대해서 별로 해줄 것이 없다라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소송을 걸어오는 이유는 그 속셈이 다 있는 것입니다.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보험 가입자, 즉 운전자가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해서 운전자를 대신해서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와 손해배상을 해주는 보험사업자 혹 공제사업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험회사라는 것은 가해자를 대신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언제나 가해자의 마음으로 피해자를 어루만지고 억울하지 않게끔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어떻게 하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적은 금액으로 모든 것을 합의 종결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뭐 좀 간단하죠. 보험회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즉 주식회사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이득이 남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를 조금 힘들게 해서라도 이득이 생긴다면 어느 보험회사라도 그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제조합이나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소송을 종종 걸어오는 것이죠. 소송에 필요한 비용 등은 보험회사의 비용 처리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 납부되고 진행되는 소송 비용에서도 보험회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소송을 당한 피해자라면 심정이 어떨까요? 집에 있는데 갑자기 집배원이 도장 가지고 오라 하면서 법원에서 등기 우편이 왔다고 한다면 웬만한 모든 사람들은 겁부터 먹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이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소송을 당한 개인 피해자는 마음이 어떨까요? 법을 모르니까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돈도 들어가야 하는데 고민하고 허둥대는 것을 보험회사는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렇게 소송을 해놓고 피해자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법적으로 대응하면 법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고, 어떤 피해자들은 송사에 얽히는 것이 싫고 또 귀찮아서 또 겁도 좀 나고 해서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적당히 합의할 테니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하면서 끝내는 경우도 곧잘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회사나 공제는 이런 것을 노리고 소송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큰 금액을 들여서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괴롭히게 되면 대부분 두 손 다 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송을 해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어떤 소송을 해올 수 있을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때린 사람이 경찰서에 가서 내가 때리긴 했는데 상대가 별로 아프지 않았을 것이라고 신고를 하는 이런 격입니다. 채무부존재 소송과 조정 신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보험회사가 할 수 있는 소송의 종류인 것이죠. 이후에 어쨌든 소송이 들어오면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대응하기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법원에 반소를 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 경우는 소송 실익이 있는 사건인지를 먼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소송으로 얻어지는 이익이 소송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익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피해자 개인이 소송을 대응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SNS를 활용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을 제가 간단히 설명할 테니 이대로 하시면 대충 해결이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지식을 습득한 후에는 법원에서 받았던 서류를 차분히 살펴보시고, 첫 번째, 답변서를 작성한다. 보험사의 소장 내용에 대한 반박 의견이 드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통사고로 내가 입은 피해 정도, 그리고 치료 과정, 왜 보험사의 주장이 잘못된 주장인지를 설득력 있게 피해자의 입장에서 잘 작성해서 법원 판사님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죠. 법원의 기일에 참석한다. 답변서를 법원에 접수한 후에는 법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땡땡 날짜에 땡땡 법정에서 재판 진행을 할 것이라는 문구를 확인하고 그 날짜에 법원에 가셔서 판사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별로 어려운 것도 없죠. 이렇게 대응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이러한 절차를 접하게 되면 겁부터 먹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소송을 당했는데 아이고 어쩌지 하면서 고민스러워합니다. 냉정히 따지면 보험회사는 피해자 측의 이러한 면을 노리고 소송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보험회사보다는 공제조합에서 더 많이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요. 공제조합의 직원들은 피해자들과 합의가 잘 안 되면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러면 우리가 소송을 할 것입니다 라고 아주 입에 달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송을 이렇게 해보니 결과가 득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환자, 즉 피해자 관리가 아주 쉬워지고, 두 번째, 환자들이 미리 겁먹고 합의를 해주는 피해자도 있고, 세 번째, 설령 소송을 해도 별로 보험사나 공제 측에서 손해볼 것이 없었다라는 결론에 이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서 강공책으로 나오게 되면 교통사고 피해자들도 공부하고 연구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가 소실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레 겁부터 먹고 손을 들어버리면 보험사나 공제에서는 이런 소송을 통한 방법을 더 많이 즐기게 될 것이 뻔한 것입니다. 첫 번째, 피해자의 병원 통원 치료하는 횟수도 다 정해놓았고, 두 번째, 입원 환자의 기간도 어느 정도 강제하고 있고, 세 번째로 치료를 하려면 의사의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제도도 2023년도에 만들어 놓았고, 이 모든 제도나 질서가 교통사고 피해자들보다는 보험사업자나 공제사업자 측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몸이 아픈 피해자들의 억울한 제2의 피해 사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아픔의 치료가 요구되는 선의의 피해자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받을 권리, 손해배상 받을 권리를 무리하게 침범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설령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소송을 해와서 내가 대상이 된다 해도 차분히 대응을 하면 방법이 전혀 없지 않기 때문에 힘내시라는 차원에서 오늘 영상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영상을 올려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